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이나 다리가 저린 적 있으신가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말이 어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피가 안 통해서 그렇겠지, 자세가 불편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뇌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우리 몸의 일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말이 꼬이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뇌가 우리에게 사전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 마비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가 나타난 후 5%는 이틀 안에, 11%는 일주일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로 착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뇌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본 셈이죠. 이제부터 이 신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며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 한 번의 정보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뇌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영어로는 트랜전트 이스케믹 어택, 우리말로는 잠깐 지나가는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왼쪽 팔이 저리고 손에 힘이 빠집니다. 말도 조금 어눌해지고 한쪽 눈이 잠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10분, 길어야 1시간 안에 모든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쿠,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요즘 피곤했는데 그런가 보네. 스트레스 때문이지 뭐. 하지만 이건 피곤이나 자세 탓이 아니라 뇌에 피가 안 통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순간 뇌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우리 몸이 알아서 혈전을 녹여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IA는 뇌졸중이 왔다가 잠깐 사라진 상태입니다. 5%는 이틀 안에, 11%는 일주일 안에 실제 뇌졸중이 생깁니다. 즉, 잠깐 저리고 말이 꼬였던 그 순간이 바로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쓰러집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실제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한쪽 팔 또는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한쪽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내려간다.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진다. 눈이 흐려지거나 앞이 잘 안 보인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진다. 걷다가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고 1시간 이내에 괜찮아졌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하며 참으면 안 됩니다. 진짜 뇌졸중은 대개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TIA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방법은 단 하나.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에 가는 것. 기억하세요. 괜찮아져서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괜찮아졌을 때 빨리 움직여야 진짜 다행인 겁니다. 뇌졸중 대처법
FAST 법칙만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시간 싸움입니다. 한쪽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는 산소 공급을 못 받아 곧바로 죽기 시작합니다. 단 1분이 지날 때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3시간, 4.5시간 내 치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간 싸움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바로 전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응급대처법 FAST 법칙입니다. 단 4가지만 기억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다른 쪽은 처져 있다면 뇌졸중 의심입니다. 실생활 예시. 아버지 활짝 웃어보세요. 그런데 입이 한쪽만 움직인다? 그건 신호입니다. 2. A는 안팔입니다. 양팔을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눈을 감고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입니다. 한쪽 팔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뇌졸중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생활 예시. 어머니 두 팔 똑같이 들어보세요. 한쪽만 떨어지거나 팔이 이상하게 떨린다면 바로 129입니다. 3.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단순한 문장을 따라해 보게 하세요. 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문장을 못 따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생활 예시. 할아버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질문에 대답이 어눌하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4. T는 타임 시간입니다. FAST 중 가장 중요한 마지막 T는 시간입니다. 위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29를 불러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좀 더 지켜보자. 쉬면 나아질 거야. 병원 가기엔 애매하네. 뇌졸중은 기다리면 점점 악화됩니다.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후유증 또는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흔한 실수로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때로 생명과 직결된 실수가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30분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뇌졸중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방심하게 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아프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의심되면 무조건 129. 약국에 들르지 마세요. 민간요법에 기대지 마세요. 병원 갈지 말지 고민하지 마세요. 의심되면 바로 무조건 지금 당장 129입니다. 그 선택이 생명을 지킵니다. 우왕청심환, 손따기, 민간요법은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먼저 찾는 건 병원이 아니라 집안 상비약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우왕청심환 하나 먹으면 괜찮아지더라, 한약 먹고 누우면 낫더라 하며 병원 대신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따주면 피가 돌고 좋아진다는 말에 민간요법을 우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요법은 뇌졸중 상황에서 전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시간을 낭비해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우왕청심환으로는 막힌 혈관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왕청심환은 예부터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 효과를 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리적 긴장이나 가벼운 불안감에 쓰이는 것이지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막힌 혈관은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 주위 조직이 죽어버리고 그에 따라 신체 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먹고 나니 괜찮아졌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왕청심환 덕분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뇌가 스스로 잠시 회복한 상태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며칠 뒤 다시 증상이 왔다면 그땐 진짜 터집니다. 2.
손따기, 발따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중 하나는 손가락을 따주면 뇌졸중이 멈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피를 낸다고 뇌 속 혈관이 다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염 위험, 피 멈추지 않음, 소독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고 가장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음찜질을 하거나 소금물 마시기, 침 맞기 등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모두 뇌졸중과는 전혀 관련 없는 민간 대응입니다. 이런 행동은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결과만 낳습니다. 3. 병원 가면 괜히 돈만 쓰지는 착각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병원 가봐야 또 몇 시간 기다리고 돈만 쓰지. 약간 어지러운 건 늘 있는 일이야. 하루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뇌졸중은 진짜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의사가 확인하고 CT나 MRI로 뇌 상태를 정확히 본 후 혈전용해제 투여나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이나 자가진단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뇌졸중 응급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늦게 가서 상태가 악화되면 치료비는 더 커지고 후유증 치료는 오히려 수십 배 더 비쌉니다. 4. 생명을 지키는 길은 오직 병원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단순합니다. 증상이 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약국 아닙니다. 민간요법 안 됩니다. 참기 아닙니다. 119를 부르고 뇌졸중 가능성을 설명하면 구급대원도 빠르게 전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받으면 마비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한쪽 몸이 평생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괜찮아지면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괜찮아졌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위험이 온다입니다. 당신이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졌던 그 순간 뇌는 분명히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평소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혈압을 관리하세요.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질환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혈압을 잰다. 결과를 노트나 앱에 기록한다.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다. 약을 처방받았다면 절대 멈추지 말고 꾸준히 복용한다. 요즘은 자동 혈압계가 잘 나와 있어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습관처럼 매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2.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짜게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입니다. 국, 찌개, 젓갈, 장아찌, 국수, 국물매에 끼니 나트륨이 쌓이면 결국 혈관을 조이는 독약이 됩니다. 국물은 되도록 남긴다. 젓갈, 장아찌는 작게 덜어서 먹는다. 가공식품, 라면, 통조림도 가능한 피한다. 간은 레몬즙, 식초, 허브로 대체한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도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 이후엔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3. 매일 30분 걷기. 걷기는 뇌졸중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걷는 동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 체중 감량, 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 만병 예방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게 걷는다. 정 안 되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좋다. 계단보단 평지, 아침보단 햇살 없는 저녁 시간에 걷는다. 허리를 세우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의자 자전거, 발 뒤꿈치 들기 운동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4.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을 쉽게 유발합니다. 술은 일정량을 넘기면 혈압을 올리고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위험까지 높입니다. 담배는 하루 한 갭이라도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전자담배도 뇌혈관엔 똑같이 나쁩니다. 술은 가능하면 끊고 어쩔 수 없다면 일주일에 1회, 소주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은 혈압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 운동은 꼭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숙취 상태에서의 외출, 특히 추운 날에 무리한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5. 체중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비우세요. 과체중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뇌졸중의 3대 위험 인자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주 흥분하면 그 자체가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과식은 피하고 아침은 반드시 챙겨 먹기. 평소보다 3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면 반드시 조절. 하루 10분 혼자 조용히 숨 고르는 시간 갖기.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푼다. 뇌졸중은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의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하루가 치료제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결심뿐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뇌졸중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실천 원칙. 건강은 알고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실제로 실천할 때 비로소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실천 원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뇌졸중의 80%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원칙을 당신의 하루에 심어보세요. 원칙 1. 매일 나를 기록하자. 혈압과 몸 상태 체크하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몸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매일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기 전 앉은 상태에서 혈압을 잰다. 혈압계 옆에 작은 수첩을 두고 매일 수치를 기록한다.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 3일 연속 지속된다면 병원 방문. 혈압약은 빼먹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복용. 이런 작은 기록이 쌓이면 내 몸의 경고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도와주는 최고의 자료가 됩니다. 원칙 2. 하루 30분은 나를 위한 시간. 걷기, 식단, 스트레스 조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라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은 빠르게 나빠집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식단에서 국물, 젓갈, 장아찌 줄이기. 입맛보다 혈관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침 식사 꼭 챙기기. 아침을 걸으면 혈압이 불규칙해지고 혈관에 무리가 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기. 화를 내는 습관은 뇌혈관을 터뜨리는 습관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내 몸의 생존을 위한 생활법입니다.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 자연치료법이라 생각하세요. 원칙 3. 이상 신호는 참지 말자. 병원에 즉시 가는 용기.
많은 분들이 몸에 이상이 와도 참습니다.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병원에 가긴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짐,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이상해짐,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감, 눈이 흐려지거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짐, 어지럽고 몸이 기울어짐. 이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바로 가세요. 늦지 않은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 가지 원칙 다시 기억하세요. 매일 나를 기록하고 혈압을 확인하세요. 하루 30분 걷고 덜 짜게 먹고 마음을 다스리세요. 이상 신호가 오면 참지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잠깐 저렸지만 곧 괜찮아졌다고요? 말이 어눌했지만 다시 돌아왔으니 다행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작은 증상을 그냥 넘깁니다. 그 결과 며칠 뒤 진짜로 쓰러지고 한쪽 몸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의식을 잃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72세 어르신은 아침에 왼쪽 팔이 저려 잠시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쯤 괜찮아졌고 좀 피곤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사흘 뒤 화장실 가다 쓰러졌고 결국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지금처럼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싱겁게 먹고 하루 30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술, 담배는 반드시 줄이거나 끊으세요. 몸에 이상이 오면 그냥 참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80%는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당신의 몸을 살리고 가족의 눈물을 막아줍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혹시 최근에 팔다리가 저리거나 말이 꼬인 적이 있었나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